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수강 신청 일정과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영상이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죠. 이제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는 3월부터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수강 신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제는 모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수강신청 일정 방법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별 영상도 선생님이 준비를 해 놓았어요. 이 영상도 반드시 여러 번 돌려서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신입생 학사지도 자료집이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의 각자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받았을 거예요. 자, 이 책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만나서 진짜 책을 선생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는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GUC 대학 교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졸업 요건 같은 것들이 모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나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2학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여러분은 신입생이고 1학년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 화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식은 대기 순번제입니다. 대기 순번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원을 초과하는 과목, 정원이 넘어간 그런 과목을 신청하면은 대기 번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인 수업이 있다고 합시다. 30명. 그러면 30명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33번째로 이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대기 순번 몇 번을 받아요? 맞아요. 3번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 수업에서 한 명이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취소해야 선생님이 이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 순번을 받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 순번을 받기 싫다면 여러분이 정말 빨리빨리 과목 신청 클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 순번제에서는 여러분이 빨리 클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자, 우리 수강 신청 시간은 이때 9시부터 5시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로그인하고 희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몇 시부터? 8시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월 24일 날 9시에 접속을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8시부터 로그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이 미리미리 어떤 과목들을 들을까 생각하면서 미리 희망 과목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희망 과목이란 무엇일까요? 희망 과목 선택. 여러분 어떤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위시리스트를 만들죠. 그쵸? 이거 좋다, 이것도 좋다 하면서 우선 장바구니 또는 위시리스트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미리 선택해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수강 신청 시간 9시가 땡 되면은 빠르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수강 변경 기간이에요.
변경이라는 말은 바꾼다 라는 말이죠. 자, 수강 변경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이때 시간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시간이 언제예요? 8시부터예요. 8시부터 5시까지. 우리 수강 신청할 때보다 1시간 빨라졌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강 변경 기간은 8시부터이지만 로그인 및 희망 과목 선택 시간은 7시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중복 로그인 제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중복 로그인을 하면은 안 돼요. 수강 신청을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태블릿으로도 로그인하고 뭐 핸드폰, 노트북으로 여러 개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수강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중복 로그인을 하면 마지막에 로그인한 사람만 접속이 돼요. 그리고 이전에 한 로그인은 모두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장 빠른 컴퓨터 또는 뭐 컴퓨터가 빠르기로 소문이 난 PC방 이런 곳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자, 이제 그 수강 신청날 받았던 기존의 대기 번호는 수강 변경 이 시기가 되면은 모두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기 번호가 부여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뭐 과목별로 수강 신청 문의할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을 해야 해요. 그쵸? 자, 그럴 때 우리는 과목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과목을 시험을 보나 아니면 퀴즈가 많은가 아니면 뭐 팀플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해요. 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수강 편람입니다. 연세 포탈에 접속해서 이렇게 수강 편람 조회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수강 편람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 보면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편람 원고 배포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수강 편람 원고 배포 요 파일도 보고요.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 제도 안내 국문 영문 영어로도 있으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수강 신청 매뉴얼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26년 1학기 수업을 확인하고 싶죠? 반드시 이렇게 하고서 수강 편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2026년 1학기 해놓고 여러분은 학부 신촌입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에는 국제캠퍼스 송도에서 공부하지만 학부는 신촌이에요. 신촌으로 놓고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개설한 만든 과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놓고 요 대학 분류에서 쭉 내려가면은 글로벌 인재대학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는 국제를 클릭해야 합니다. 국제. 여러분 수업을 어디에서 들어요? 어느 캠퍼스에서 들어요? 그쵸? 국제 캠퍼스에서 듣죠? 반드시 국제라고 표시를 해놓고 조회를 누르면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개설한 과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대학 개설 과목 중에서 GLC 공통교과과정, GLD 공통교과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한국어, 초급 중급과정, GLC 영어, 그리고 기독교의 이해, GLC 대학교양 이런 과목들이 모두 GLC 공통교과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GLD 공통교과과정에는
우리 GLC 대학교양의 사회 영역인 아시아 안보에 이해 과목도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GLC 공통 교과 과정 중에서 이제 초급 한국어 그리고 중급 한국어 과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 중급 한국어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임의로 자동으로 선입력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초급 3과목 그리고 중급 한국어 4과목 절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이런 계획서나 어떤 과목인지 알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는 당연히 캠퍼스, 국제 캠퍼스고요. 과목 종별은 일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뭐 중급 수강자 가능, 한국어 중급 수강 가능, 그리고 한국어 초급 수강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진단 평가에서 고급을 받은 학생들, 고급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들은 절대로 이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과목을 수강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GLC 공통교과 과정에는 GLC 영어 1 그리고 GLC 영어 2도 있어요. 자, 한국어 과정과 다르게 GLC 영어 1, 2는 여러분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GLC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해요. 자, 우리 GLC 영어 1을 들으세요 라고 한 학생들은 영어 초급인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반드시 GLC 영어 1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GLC 영어 초급자 수강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GLC 영어 1이 아니라 2부터 들으세요 라고 하는 GLC 영어 중급자 학생들은 GLC 영어 2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GLC 영어 면제를 받은 학생들은 절대로 GLC 영어 1, 2 수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단평가 결과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GLC 공통교과 과정 안에 이제 기독교의 이해 과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해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여러분의 졸업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꼭 1학년 때 이 기독교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독교와 세계문화, 그리고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이 과목들 중에서 하나를 이수하면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의 이해는 교양 기초에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기독교의 이해 수업은 연세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듣는데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GLC에서 열리는 기독교의 이해를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GLC 공통교과 과정에 있는 이 기독교의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렇게 영어라고 되어 있는 수업들이 있죠?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초급, 한국어 초급, 한국어 중급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로 하는 기독교의 이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고급인 학생들은 뭐 영어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어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교양을 봅시다.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GLC 대학 교양을 9학점, 어떤 사람은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당연히 국제 캠퍼스 대학 교양이기 때문에 과목 종별은 대교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1학기, 2학기 개설되는 과목들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과목들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예요. 자연, 인문, 사회 이렇게 이 기타 유의사항에 써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고 하나씩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유의사항에서 영역을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채플입니다.
채플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4개 학기를 이수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가능한 채플을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채플은 교양기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학부 신촌 교양기초 2019 학번부터 요거를 선택하고 채플을 클릭하면 됩니다. 당연히 캠퍼스는 국제여야 되겠죠. 여러분 채플을 들으러 신촌에 갈 게 아니니까는요. 자, 국제 확인하고 교양기초라 교기이고요. 자, 이번 학기에는 채플 A입니다. A를 아무거나 여러분 원하는 거 수강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LC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궁금하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GLC 대학교양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GLC 대학교양 말고 학부대학 대학교양도 있습니다. 학부대학 대학교양은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전공별 영상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학부대학 대학교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부대학 대학교양을 들어야 한다면 이렇게 대학 분류에서 대학교양 2019 학번부터 요거를 클릭을 하고 요 영역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단과대 수업을 확인하고 싶다. 나의 뭐 문과대학 아니면 공과대학 뭐 경영대학 이런 단과대학의 과목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대학 분류에서 눌러서 클릭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우리의 캠퍼스는 국제예요. 국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1학년 때는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과목만 들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이 과목 종별이 교양기초인지 대학교양인지 전공 선택인지 뭐 일반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약간 종이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입니다. 이 수업의 강의실은 어디인지, 교재는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는지, 아니면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퀴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업 계획서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편람에서 교재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강 편람을 보면 강의 시간, 강의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꼭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타 유의사항. 자, 어떤 과목은 GLC 학생들만 들을 수 있다. 어떤 과목은 뭐 UIC only라고 써 있어서 UIC 학생들만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자, 우리는 UIC가 아닌데 UIC only라고 써 있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과목을 들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진짜 수강 신청 날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2월 24일 화요일이 되었어요. 9시부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몇 시부터 접속을 하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8시부터 접속을 하라고 했어요. 왜요? 8시에 로그인하고 희망 과목 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연세 포탈에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 학부 수강 신청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학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스튜던트 아이디를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쓰던 수험 번호로는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번을 확인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자, 학번 조회는 2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어요. 포털에서 여기 학사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험번호랑 넣으면 학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번을 미리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2월 24일 화요일 날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8시부터 로그인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 과목을 선택하고 담을 수 있다 말했어요. 자, 먼저 여기를 보면은 우리 포탈 그 수강 편람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개설 과목들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누르면 아니면은 여기 키워드나 학점번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의 학점번호 또는 과목의 이름을, 과목명을 써서 조회를 하면 이제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자, 조회를 하면 이렇게 목록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고 싶은 희망 과목을 위시리스트에 담듯이 이렇게 하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원하는 과목들을 희망 과목에 담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원하는 과목들은 수강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탭에서 희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희망 과목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희망 과목에 담아놨던 것들은 요 희망 과목 리스트 탭에서 확인을 하면은 됩니다. 자,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수강 신청하는 것은 대기 순번에 따른 수강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클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정원이 이미 다 차서 내가 대기 순번 뭐 1번, 뭐 3번, 5번을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이 신청했었던 과목을 취소할 때까지 그래서 나에게 내 대기 순번의 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희망 과목에 담아놓은 과목들은 수강 변경 기간까지 보관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요. 정원에 이제 잔여석이 있는, 남아있는 자리가 있는 과목은 자유롭게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원이 충족된 과목을 다 신청하면 당연히 우리는 대기 순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 리스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수강 확정 내역이라고 써 있어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내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그것이 정해진, 완료된 과목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강 신청에 성공했지만 이 과목은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취소 버튼을 눌러야 하고요. 여러분이 수강 확정된 과목을 취소할 때는 잘 생각하고 잘 확인한 다음에 취소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제 A라는 과목을 취소하고 싶은데 그 아래에 있는 B 과목을 취소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정원이 충족된 과목을 신청했던 학생이 이제 취소해서 자리가 나면은 또는 이제 정원이 뭐 30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된다. 그러면 대기 순번이 빠른 순서대로 당연히 수강 신청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수강 확정 내역에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그리고 RC101, 우리 GBED RC101은 행정실에서 미리 입력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수강 신청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수강 확정 내역에서 그 과목들을 취소해 버리면 어떡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급, 중급 한국어 그리고 연세 RC101 과목은 절대로 이 수강 확정 내역에서 취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수강 확정 내역이 있고 대기자 리스트가 있죠.
그런데 대기자 리스트에 있는 과목을 보고 내가 수강 신청이 되었나봐, 성공했나봐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수강 확정 내역을 보고 내가 신청이 완료된 과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대기자 리스트에서 이미 수강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취소를 하는 그런 이탈자가 발생을 하면 대기 순번 순으로 수강 신청이 성공되죠. 자, 그러면 수강 신청에 성공했다고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알림 메시지가 도착한 후에도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수강 확정 내역에 내가 신청했었던, 대기했었던 그 과목이 수강 신청에 성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대기자 리스트에서 이 과목을 취소를 눌렀어요. 기다리고 있던 과목 취소를 누르면 당연히 대기 순번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취소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수강 확정 내역 플러스 대기 리스트의 학점은 수강 신청 허용 학점 내에서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18학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수강 확정 내역에서 선생님이 이미 15학점을 수강 신청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대기자 리스트에 몇 학점까지만 넣어 놓을 수 있어요? 네, 바로 3학점입니다. 15 더하기 3 해서 내가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그 학점 내에서만 내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강 변경 기간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수강 변경 기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3월 5일 목요일부터 3월 9일 월요일까지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시간이에요. 우리 수강 신청은 9시부터였죠. 그런데 수강 변경 기간에는 8시부터 시작됩니다. 8시부터다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수강 신청할 때처럼 신규 대기 순번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대기 순번은 이제 없어져요. 새롭게 이제 대기 순번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강 신청 기간의 방식과 동일하고요. 자, 우리 8시부터 수강 변경할 수 있지만 우리 로그인하고 그리고 희망 과목 담기는 1시간 일찍 할 수 있죠. 그래서 7시부터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3월 5일 7시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반드시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수강 확정 내역이 있어요. 자, 수강 확정 내역은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이 완료된 과목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수강 신청 내역 취소 가능하다라고 말했고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대기자 리스트가 있죠. 여러분에게 이제 신규 대기 순번이 이제 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 번호를 받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 리스트의 과목들은 수강 신청된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강 신청 완료된 과목은 수강 확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2026년 1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나 살펴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야 되는 것들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수강신청 과목을 확인할 때는 여러분이 이북으로 받은 학사지도 자료집의 내용도 같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양 기초 영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채플 A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채플을 졸업할 때까지 4번 이수해야 해요. 그래서 0.5학점씩 4번, 총 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채플 A를 선택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알파벳으로 써있는 채플을 수강하면 돼요. 자, 그리고 기독교의 2의 3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2에는 이렇게 3개의 과목이 있어요. 기독교와 세계문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졸업할 때까지 하나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가능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의 2의 과목은 한국 학생들과 같이 듣는 과목도 있고 GLC 전용으로 열린 개설된 수업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성적을 받거나 공부하기 편한 것은 GLC 전용으로 열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을 할 때 GLC 전용 기독교의 2의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영어와 한국어 강의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초급, 중급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영어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GLC 영어입니다. GLC 영어는 여러분의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강을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은 GLC 영어 1을 들어야 하고 어떤 학생은 1 대신에 영어 2부터 들으면 되죠. 또 어떤 학생은 아마 면제를 받았을 거예요. 면제를 받은 학생들은 GLC 영어 수강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RC 교육입니다. 자, 우리 연세 RC 101 수업이 있어요. 요거는 1학점짜리이고 매주 이제 저와 선생님과 같이 만나서 하는 수업이에요. 자동으로 행정팀에서 선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삭제하면 안 되고요.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자, 연세 RC 101 수업은 졸업 요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1학년 첫 번째 학기에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꼭 수강해야 하고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자, RC 자기주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업은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까지 하면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수강 변경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 학점 합산 시에 요 채플과 RC 자기주도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이 18학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채플도 신청을 하고 그리고 RC 자기주도 활동도 이제 신청이 되면은 총 해당 학기에 몇 학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19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신청 가능 학점을 합산할 때는 이 2개의 과목은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LC 대학교양이에요. 여러분이 1학년 때 제일 열심히 수강해야 되는 것은 GLC 대학교양입니다. 자, 이 GLC 대학교양은 영역이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체육과 건강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영역까지예요. 자, 이 4개의 영역에서 3개 또는 3학점씩 3개 그리고 또는 이제 4개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전공별 영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은 여기 있는 정보화 기술 영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GLC 대학교양 1학년 때 열심히 들어야 한다. 기억하고요. 일반 선택 영역에서는 우리 한국어 과정을 듣는 초급, 중급 과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과정이 있고 GLC 신입생 세미나 1도 있어요. 우리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1을 들어야 해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은 2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은 아니고요. 선택 과목이에요. 듣고 싶은 사람이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중급, 한국어 초급, 중급인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학부대학, 대학교양이 있고 전공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어요? 전공별로 다르다라고 써놨어요. 맞아요. 우리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여러분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학부대학 대학교양과 전공에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당연히 전공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그 전공별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 영상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요. 자, 여러분은 전공에 따라서 학기당 이제 최대 신청 가능한 학점이 18에서 19학점, 또 어떤 학생들은 24학점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전공 영상을 확인하세요. 자, 우리 GLC 영어를 봅시다. GLC 영어는 3학점짜리 수업이고요. 여러분이 영어 성적표를 제출했거나 또는 GLC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반이 선택될 거예요. 자, GLC 영어 초급인 학생들은 GLC 영어 1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1 듣고 다음 학기에 2를 수강해야 해요. 그래서 총 6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1학기에 1, 2학기에 2 반드시 수강하고요. 자, 영어 이제 중급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GLC 영어 2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GLC 영어 1은 듣지 않고 바로 2부터 수강하면 됩니다. 자, 내가 영어를 잘해서 GLC 영어를 면제를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1, 2 모두 들으면 안 돼요. 학점 부여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절대로 GLC 대학 영어 면제인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연세 RC101, GBD 연세 RC101은 우리 신입생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이고 여러분의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어요. 반드시 들어야 해요. 자, 담당 교수는 저 이은정입니다. 선생님과 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른 교수님의 수업, 그다음에 다른 반의 수업은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이미 시간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수강 신청하지 않아요.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경 불가합니다. 다른 학과 RC101 수업과 이제 바꾸거나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RC 자기주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뭔가 좀 궁금하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뭐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어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맞아요. 국제 캠퍼스 송도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송도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주도 활동들을 합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R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뭐 1시간 또는 2시간 또는 많으면 3시간까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회 이상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해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서트를 듣는 것도 있고 어떤 뭐 물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어떤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송도 생활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RC 자기주도 활동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도 만나고
다른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들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까지 2번 이수를 하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나서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최대 이수학점 산정할 때는 포함되지 않고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철회는 불가능하고요.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자, 요거는 필수 이수 요건이지만 졸업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RC 자기주도 활동을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수강 변경 이후에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개인이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기숙사 배정을 받으면 하우스, 여러분의 기숙사 하우스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 RC 자기주도 활동은 하우스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의 OT,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교양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교양이 2가지 종류로 나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GLC 대학 교양이 있고 학부대학 대학 교양이 있죠. 그쵸?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GLC 대학 교양은 GBED 학생 모두가 해야 하는 대학 교양이에요. 우리 GBED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대학 교양이고, 자, 그리고 학부대학 대학 교양은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이수해야 하는 대학 교양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학사지도 자료집을 확인해야 하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전공별 영상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았죠? 자, 이 영상에서는 먼저 우리 GLC 대학 교양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자, GLC 대학 교양은 선생님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크게는 5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4가지로 나뉜다 라고 말했어요.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그리고 체육과 건강이 있어요. 체육과 건강은 모두 1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뭐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선택적인 과목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전공에 따라서 9학점 또는 총 12학점을 이수해야 해요. 자, 그런데 요 9학점, 12학점에 들어가는 영역은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영역입니다. 특히 모든 학생은 정보화 기술 과목을 하나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역이 인문, 이렇게 사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들을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씩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급 학생들은 사실 한국어, 영어 강의 모두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어 초급, 중급인 학생들은 그럴 수 없죠. 영어로 된 강의만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초급, 중급 학생들은 이 영어 강의라고 써있는 요 과목들을 잘 보고 이번 학기에 한국어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수강 신청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연, 정보화 기술 영역에도 GLC 대학 교양 있죠. 그쵸?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 되고, 우리 초급, 중급 학생들, 여기 체육과 건강 영역에서는 이렇게 영어 강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GLC 대학 교양 이수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이학 계열, 공학, 컴퓨팅, 인공지능, 생명 시스템 계열 학생들은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계열의 학생들은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인문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강의들은 모두 3학점씩
하나의 수업이 3학점씩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문계열 학생이다. 그러면은 총 12학점을 이수해야겠죠? 그러면은 인문에서 하나, 사회에서 하나, 자연에서 하나, 그리고 정보와 기술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2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공학계열 학생이다. 그러면은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되죠? 그러면 인문에서 하나, 그리고 뭐 자연에서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반드시 정보와 기술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정보와 기술 하나 해서 총 9학점 이렇게 이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선택해서 이수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GLC 대학교양은 어디에서만 개설이 돼요? 맞아요.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만 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학년 때 요 GLC 대학교양 3과목 또는 4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학년 전공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번 학기에는 하나 또는 2개를 듣고 다음 학기에 나머지 2개 또는 나머지 뭐 하나를 이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한 학기에 4개를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수강 신청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대학교양, GLC 대학교양을 이번 학기에 몇 개 들을 것인지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또 그 정보화 기술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앞에 보여줬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보화 기술 강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GLC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요 GLC 대학교양 정보화 기술 영역을 듣거나 또는 학부대학의 대학교양 중에 정보화 기술 영역을 수강해도 이렇게 교차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만약에 GLC 대학교양 정보화 기술 영역을 들었다면 뭐 문제 없지만,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2학년, 3학년 때 신촌에 가서 학부대학 대학교양에서 개설이 되는 정보화 기술 영역을 들어도 이렇게 GLC 정보화 기술을 들은 것으로 교차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가 신촌에서 듣게 되는 정보화 기술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영어 강의만 한번 모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급, 중급, 한국어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영어 강의밖에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초급, 중급 학생들 잘 보세요. 초급, 중급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 강의들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영어 강의들이니까는요, 참고하세요. 자, 우리 대학교양에 대해서 학부대학 대학교양도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학부대학 대학교양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와 표현에서 이제 제2외국어, 뭐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뭐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일본어 1 수업에 들어가면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리고 그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에 준수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반드시 영어 능력 자가 진단 설문을 작성해야 해요. 교수님들이 다 아십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들 중국어 1 수업 들을 수 없어요. 중국어를 이미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요. 자, 우리 정보화 기술에서 이런 수업이 있는데, 이런 수업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수업이고, 이게 수업도 있고 실습도 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듣고 싶은 학생들은 미리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지역과 세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학부대학 대학교양 중에. 자, 여기에 이런 2개의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경제학 입문하고 경제학 개론이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 수업들은 다른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학 개론이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고요.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할 때 이수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라면 경제학 개론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학부대학 대학교양은 우리 GLC 학생들만 듣는 수업은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 학생들과 듣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요. 자, 우리 언어와 표현 영역에 대해서 또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언어와 표현의 제2외국어 수강할 때는 1레벨의 경우에는 처음 배우는 학생이다. 뭐 프랑스어 1이면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수능에서 우리는 뭐 수능에서 응시하진 않았으니까는요. 자, 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요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당연히 1수업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해당 외국어권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뭐 3년 이상, 5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일본어 1 들을 수 없어요. 자, 위의 규정을 만약에 어기면 반드시 학점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선생님의 연세할 C101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은 모두 다 선입력되어 있다고 했어요. 미리 행정실에서 등록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자, 기독교의 이해는 GLC 전용 분반 듣는 것이 좋고요.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 모두 언제 끝내라? 1학년 때 끝내라. 적극 권장합니다. 자, GLC 영어는 학기당 하나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GLC 영어 1, 2를 들어야 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에 한 학기에 1, 2를 수강할 수 없습니다. 한 학기에 하나씩만 들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수강 삭제 또는 이제 철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국어 중급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한국어 중급 과정을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수강 삭제 당할 거고요. 만약에 수강 삭제가 안 되었다면은 여러분 무조건 철회 대상이 됩니다. 자, 수강 지도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의 전용 강의를 수강 신청하면 수강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UIC only라고 써있는 과목을 나는 GLC인데 수강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삭제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주의해서 수강하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GLC, GBD 이메일로 문의하면 좋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인의 한국어 능력, 영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맞지 않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고요. 임의로 신청하면은 당연히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갔더라도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적발될 확률이 정말로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학점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지시에 맞게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1학년 필수 사이트들인데요. 여러분이 캡처해서 나중에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러너스 연세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GLC 온라인 튜터링 그리고 글로벌 인재대학은 항상 늘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연세 포털도 미리미리 접속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수강 계획을 짤 때, 시간표를 짤 때 수강 편람을 잘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강 편람은 교수님들께서 내용을 중간중간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 이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수강 신청 직전까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또 에브리타임 앱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에브리타임 앱에서도 우리가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세 포탈과 완벽하게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
매 시간표만 보고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는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확정된 시간표는 연세 포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수강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저 이은정 학사지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은 선생님이 잘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메일은 EJLEE입니다. 이은정이라서 EJLEE예요. 자, 그리고 다른 기타 관련된 문의는 GBD 행정실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 두 번째 영상은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공별 수강 과목을 안내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공별 수강 영상을 찾아서 이제 천천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꼭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들 또는 대학 교양 과목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 강의를 듣지 않으면 수강 신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 이름의 영상을 보면서 반드시 수강 과목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